칼 타운스 주니어가 이 슛을 제가 생각했을 때 NBA에서 제일 잘 쏘는 선수거든요. 이 모든 것을 타운즈 랜들 트레이드로 해결이 돼요. 저는 일단은 모든 트레이드는 저는 처음 시작은 윈닝 트레이드로 시작을 한다고 봐요. 지금 2024년 현재 오클라호마 시티 서부 정규 시즌 1등 이 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3년 너게츠 우승으로 이끈 2016년 1라운드 픽 자말 머레이를 받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바비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베스트 패밀리 우리 최현길 위원, 석환님, 소닉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제 너 하다 보면 올해도 다 지나가게 생겼어. 이제 벌써 농구 시즌이 됐으니까 겨울 그렇죠. 스포츠인데 농구가. 나이 든다는 느낌 드는 게 옛날에는 뭐 가을이 되든 별로 개념이 없었는데 찬바람 나면 야, 얘 올해도 다 갔네. 이런 생각이 나만 드는 거야? 아니 농구 이제 리그 패스 결제됐다는 문자 오면은 그때 한 해 또 갔구나 그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간은 사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기억했던 선수들의 이름을 입에 담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톤보 선수가 고인이 됐더라고요. 저는 무토모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많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결국 사망을 하면서 네네. 우리 중계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무토모. 그럼요. 네. 그 선수가 떠나서 참 아쉽습니다. 멀리서나마 농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 모든 스포츠에 존재하는 얘기잖아요.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뉴욕 닉스의 줄리어스 랜들, 단테 디빈첸조 맞아요? 디빈첸조? 네. 네. 그리고 미네소타의 칼 앤서니 다운스가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대형 트레이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느끼는 바들이 있을 텐데 먼저 소닉님 네.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둘 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 뉴욕은 성적이 좀 올라가는 타이밍에 빅네임 한 명 데려간 게 되게 좋아 보이고요. 빌라노바 대학 시절 때부터 브런슨 특기가 왼손잡이인데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서 감아 들어가다가 갑자기 피벗하면서 이제 포스트로 바꿔서 빼주는 건데 요거를 대학 때부터 이제 센터가 브런슨 따라가서 3점 쏘는 게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오마리 스펠만 선수가 했었는데 칼 타운스 주니어가 이 슛을 제가 생각했을 때 NBA에서 제일 잘 쏘는 선수거든요. 괜찮을 것 같고 미네소타도 저는 좋은 트레이드 했다고 보는 게 저번에 고베어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베어가 안 끌려 나오게 다른 선수들이 미리 볼핸들러들을 방향을 좀 억제해주고 옆에서 또 이제 긁어줘서 볼핸들러가 이제 고베어 천천히 이렇게 데리고 나올 그 여유를 없게 만들면 고베어 또 장점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빈첸조 선수가 활동량도 굉장히 좋고 피켄롤 디펜스도 좀 하는 선수고 또 에드워즈, 디빈첸조, 맥다니엘스 이렇게 2, 3, 4번 나오는 그 라인업을 저는 클러치에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요 라인업 활동량이랑 허슬이 되게 기대가 되고요. 랜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으로 나오더라도 아마 벤치 선수들이랑 좀 많이 뛰면서 혼자서 이제 공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셀러리적으로도 숨통이 좀 트이면서 고베어를 이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 라인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를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네,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환님은요?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둘 다 보고 있어요. 일단 타운스가 뉴욕에 가는 거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게 최근에 그 뉴욕의 하텐슈타인을 보내면서 센터 뎁스가 부실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로빈슨 부상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정규 시즌 첫 3개월 동안 이제 못 뛸 것 같다는 판정이 또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팬들은 그 랜드를 스몰볼 5로 사용할까 아니면 설마 아츠와 혹은 제리코 심스를 사용할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걱정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랜들의 이제 플레이오프 부진 이런 것도 이제 무시를 못하죠. 이 모든 것을 타운즈 랜들 트레이드로 해결이 돼요. 제일런 브론슨은 현 NBA에서 돌파와 림 피니싱에 가장 뛰어난 가드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번 시즌에는 로빈슨, 랜드, 하트, 베럿과 같은 이제 스페이싱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수들과 같이 뛰면서도 뛰어난 돌파와 이제 피니싱 실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 그 F에서 데려온 브리지스와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온 그 타운즈 슈팅력이 더해지면 브론스의 장점이 훨씬 더 돋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 타운즈가 예전에 인터뷰 때 말을 꺼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자칭 역사상 최고의 슈팅 빅맨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타운즈가. 자칭? 네, 자칭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팩트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높게 평가가 될 게 음. 타운즈 커리어 동안 그 던진 2,445개의 3점 슛 중에 43%의 이제 1,049개를 탑 오브 더 키에서 와. 던졌고 그게 이제 방금 소닉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일런 브런슨이 이제 빌라노브 때부터 좋아했던 그 오마리 스펠맨의 위치였고요. 그리고 그 탑 오브 더 키 자리에서 40.8%는 정말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보통 상대 림 프로텍터가 이제 타운스를 수비를 할 텐데 로블로 쪽에 있어야지 이제 로맨 수비를 와줘서 이제 림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데 탑 오브 더 키에서는 헬프 수비가 하기가 정말 좀 애매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과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제 공격을 보면 덩커 스팟에 가드를 배치해둬요. 그래서 이제 로맨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이제 돌파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돌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보스턴과 그 오클라호마 시티도 포르징기스와 그다음에 챗 홈그램 이 둘 다 이제 탑 오브 키에서 3점을 던지기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뉴욕 라인업에서 그 덩커 스팟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조시 하트라고 생각을 해요. 덩커 스팟 역할을 정말 잘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브런슨, 타운스, 조시 하트.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명 윙 선수들은 코너에서 스페이싱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번 시즌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오지 아누노비, FA로 데려온 브리지스가 있는데 오지 아누노비는 최근 3개의 시즌 동안 그 코너 3점에서 46.4%의 높은 야투율을 쐈고요. 그리고 브리지스는 똑같이 코너 3점에서 41.8%를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저번 에피소드 때 그 농구의 이제 트렌드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뉴욕도 이론적으로는 요즘 트렌드, 그러니까 보스턴이랑 맞게 오클라호마 시티랑 맞게 비슷한 팀을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괜찮은 트레이드다. 네. 뉴욕 닉스의 랜들이 이제 저 미네소타 가서 어떤 활약을 할지 그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주세요. 미네소타가 타운즈를 트레이드하고 랜드를 데려온 제 첫 반응은요. 셀러를 줄이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팀 전술적으로 만약에 보더라도 랜들이 미네소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랜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확실한 포인트 포워드예요. 가끔은 이제 스몰볼 센터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운즈의 어시스트 숫자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베어랑 좋은 시너지를 보여줬는데 랜들의 그 플레이메이킹 스타일은 아예 달라요. 랜들은 그 다운힐 플레이메이커로서 돌파를 경기당 13.9번 그리고 돌파후 어시스트는 1.4개로 야니스 아데토쿤포의 15.1 돌파와 1.4 어시스트와 정말 비슷한 통계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타운즈는 9.5 돌파에 0.6 어시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랜들이 에드워즈의 볼 핸들링과 플레이메이킹 역할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랜들은 이제 볼 스토퍼라는 비판도 받았고 이제 슈팅률도 타운즈 비해서 훨씬 떨어져서 이제 스페이싱에 문제가 되겠지만 랜들은 그 뉴욕에서 스페이싱이 부족한 그 로빈슨이랑 같이 뛴 경험이 있죠. 그리고 다른 플레이메이커가 있다는 뜻은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플러스가 되는 요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그 소닉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드워즈가 벤치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그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타운즈랑 비교했을 때는 타운즈가 조금 더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랜들이 미네소타에 와서 이제 활약을 못할 거다, 이거 스페이싱 부족하다 이런 것이 물론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될 요점도 굉장히 많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그 랜들이 미네소타의 그 수비 멘탈리티인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글님. 저 일단 뭐 그 아쉬운 점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빌라노바 4인방이 깨졌어요. 뛰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아쉽고 칸 앤서니 타운스가 약간 좀 게임을 좋아하는 워크 에틱이 조금은 아쉬운 선수인데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스포츠 팬들이 조금만 성적이 안 좋아도 가만히 안 두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네요. 오케이. 과연 그런 비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뭐 윈윈 트레이드라고 저는 일단은 모든 트레이드는 저는 처음 시작은 윈윈 트레이드로 시작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뉴욕이 그래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그 뉴욕 닉스와 미네소타의 그 트레이드는 시즌이 시작되면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역대 이 트레이드가 상당히 센세이션했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 분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NBA의 빅딜을 좀 꼽아보자면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연길이 형. 처음엔 제가 10개를 뽑아왔는데 10개 네. 다 하면은 이게 그냥 최영길 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세 개만 수 한번 할까? 세 개만 딱 골랐는데 왜 예전에는 그 네네. FA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사실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역사적인 트레이드 중에 우승으로 이어진 트레이드를 10개를 골랐는데 그중에 3개만 꼽아보겠습니다. 세 개만. 첫 번째가 바로 1956년도에 빌러셀 트레이드입니다. 보스턴 왕조가 시작이 된 트레이드죠. 1956년도 드래프트 2순위를 가지고 있던 팀이 바로 세인트루이스 호크스예요. 이 팀이 2순위를 뽑은 빌러셀을 보내고 대신 올스타 센터인 에드 맥컬리 그리고 향후에 명예전당에 올라간 포워드인 클리프 헤이건을 받는 트레이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트레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인트루이스에게도 큰 도움이 된 트레이드거든요. 사실 빌러셀은 그 대학의 샌프란시스코 대학을 NCAA 토너먼트 2연패로 이끈 당대 최고의 선수 누가 보더라도 이 선수가 1번으로 뽑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번으로 그때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로체스터 로열스는 빌러셀이 과연 NBA로 올 것이냐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없고 그 할렘 그로버 트로서스가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뺏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고려 대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드 아우백 같은 경우에는 로체스터가 뽑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뽑지 않을 거라는 또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2번 지명권을 갖고 있었던 세인트루이스가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 에드 맥컬리라는 선수도 명예전당에 올랐고 올스타에 뽑혔던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인데 사실 세인트루이스라는 팀은 구단주가 전 재산이 구단 하나예요. 돈이 많지 않아요. 빌러스에게 많은 돈을 줄 수도 없고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타가 필요했어요. 근데 세인트루이스 출신인 에드 맥컬리를 데려오는 게 우리 팀엔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에드 맥컬리만 준다 그러면은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켄터키 대학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당시는 군대에 있었던 클리프 헤이건에 대한 권리까지 달라고 해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56년도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멜버른 올림픽이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빌러셀이 어차피 합류가 늦어져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레드 아우백 감독이 세인트루이스에게 푸시를 해가지고 빌러셀을 얻어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빌러셀 시대에서 13번 시즌 중에 11번 우승을 하는 발판이 됐고요. 세인트루이스도 손해가 아닌 게 13번 중에 2번을 우승을 못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세인트루이스입니다. 그 세인트루이스와 그리고 보스턴이 통산 그 3번을 만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치렀으니까 세인트루이스 결코 저는 손해가 되는 트레이드는 아니었다. 나름 윈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트레이드가 윈윈 트레이드고 역사에 남을 만한 트레이드였다. 어차피 세인트루이스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도시고 보스턴도 심했던 도시지만은 레드 어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던 보스턴에 쓰이는 것이 빌러셀에게도 더 좋았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저는 잘된 트레이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꼽을 만한 트레이드는요? 두 번째로 뽑을 것은 1970년도에 오스카 로버슨이 신시내티에서 미러키 벅스로 가는 트레이드인데요. 당시 오스카 로버슨은 그 선수 노조가 처음에 생겼을 때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단주가 안 좋아하는 입장도 있었고 당시 미러키 벅스의 감독으로 보면 밥 쿠지가 포인트 가드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 출신인데 자기보다 잘하는 선수 같으니까 약간 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트레이드를 합니다. 미러키 벅스에 찰리 포크 그리고 플린 로빈슨을 보내고 오스카 로버슨을 미러키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사적인 트레이드가 되는 게 당시 1969년 드래프트에서 미러키 벅스가 카림 압둘 자바를 뽑아놨습니다. 카림 압둘 자바와 오스카 로버슨이라는 역대 최고의 원투펀치가 가세가 되면서 곧바로 우승을 해요. 1971년도에. 미러키 벅스가 1969년도에 창단한 팀이거든요. 2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한마디로 트레이드 잘해가지고 지금 우승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4대 메이저 종목 중에 창단 이후 가장 빠른 우승.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보다 더 빠른 우승이거든요. 이게 기록이고요. 역사적인 우승이죠. 어떻게 보면 신시내티에게는 뭐 바보 같은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뽑을 것은 1980년도에 있었던 트레이드입니다. 이것도 정말 대형 트레이드인데 제가 단장으로서 가장 유능한 사람 역사를 한 명만 뽑으라면 바로 그 레드 아우백이에요. 레드 아우백이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에 여러 트레이드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보스턴 왕조가 이어지는 거죠. 1980년도에 어떤 트레이드가 있었냐? 1980년 6월 9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드래프트가 이루어지는데 1라운드 1순위를 보스턴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3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장을 골든스테이트에 보내고 로버트 페리시와 6순위를 받아옵니다. 6순위로 뽑은 선수가
케빈 맥헤일입니다. 네. 1순위로 보낸 거는 조베리 캐롤. 누구도 잘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케빈 맥헤일 알죠? 그렇죠. 로버트 페리시 알죠? 레리 버드하고 셋이 뭉치면서 보스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트레이드다. 보스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생각합니다. 석환님의 눈 좀 반짝했어요. 이 세 개를 저는 역대 역사를 바꾸고 다 왕조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우승을 했던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중요한 트레이드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많이 골라오셨는데 지금 엑기스로 딱 세 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소닉님이 기억하는 역대 빅딜. 저는 역대 빅딜은 어차피 최 의원님이 준비 잘 해오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트레이드. 좋아하는 트레이드. 네,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전신이죠.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2007년에 했던 트레이드가 소소한 트레이드 한 개가 지금 2024년 현재 오클라호마 시티 서부 정규 시즌 1등 요 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2007년에 그 피닉스 선즈 당시 스티븐 애쉬 아마리 스타드만 했던 강팀이었는데 우승에 계속 실패하니까 구단주가 사치세를 내기 싫어서 커트 토마스라고 굉장히 건실한 선수를 시애틀에다 픽을 얹어서 팔았어요. 시애틀은 이제 듀란트 뽑으면서 리빌딩 들어간 상황이라 받을 여유가 됐고요. 근데 되게 좋은 선수고 베테랑으로서도 모범적인 선수인데 픽을 주고 팔았다는 거는 피닉스가 훨씬 급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 픽이 1라운드 23픽인데 요 픽으로 뽑은 선수가 블러강 2번 하게 되는 서지 이바카 요 선수고요. 썬더는 이 선수를 이제 한 6, 7년 굉장히 잘 쓰다가 듀란트가 나가는 타이밍에 올란도의 유망주였던 빅터 올라디포 그리고 이제 도만타스 사보니스 당시 루키 선수 이렇게 두 명을 데리고 와요. 이 두 선수가 썬더에서는 사실 별 임팩트가 없었어요. 근데 올라디포는 웨스트브룩이랑 겹치고 사보니스는 이제 아담스가 있다 보니까 스트레치 빅 같이 3점 라인에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보니스처럼 뛰질 못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잘 못 써서 둘 다 그렇게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폴 조지를 이 두 선수로 데리고 온 거예요. 폴 조지도 그때 루머가 났었는데 LA 레이커스나 뭐 다른 팀 갈 거란 전망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느닷없이 이제 슈퍼스타 어쨌든 스타급 선수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기적적으로 다시 약간 듀란트 나간 이후에 네임밸류를 조금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브룩이랑 폴 조지, 카멜로 앤서니까지 데려와서 요 라인업을 한 2년 뛰다가 다시 폴 조지가 또 트레이드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폴 조지를 보내면서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다닐로 갈리날리, 1라운드 픽 5장, 픽스업 2장 이렇게 받았거든요. 요 픽들로 제일런 윌리엄스 작년에 SGA 다음으로 득점 많이 한 이 선수랑 딜런 존스라고 이번에 뽑은 신인이 또 들어왔고 픽 1개랑 픽스업 1개가 이제 또 남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트레이드 했을 때 픽은 그렇게까지 개수만큼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클리퍼스가 강해질 거니까 어차피 하위 픽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클리퍼스가 부상 때문에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때 딱 로터리 픽이 걸려서 제일런 윌리엄스이 좋은 선수를 데려오게 된 거고 제일런 윌리엄스,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픽 2장 남았고 이번에 신인 선수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5명에서 6명 정도는 아마 2007년에 있었던 트레이드를 이제 계속 대동강 물팔기를 해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피닉스 1라운드 픽 하이 픽 하나 받은 게 이렇게 나비 효과를 많이 부를 거란 생각을 못했을 텐데 굉장히 좀 15년 이상 이어져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찾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런 트레이드도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더라.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석환님이 기억하는.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최근에 우승한 두 팀, 이제 보스턴 이번 2024년도에 보스턴 셀틱스와 2023년도에 덴버 너게츠가 이제 그 챔피언십 로스터를 꾸리기까지 한 10년 전에 있었던 트레이드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덴버 너게츠부터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카멜로 앤서니가 덴버 너게츠 2003년에 드래프트가 되면서 레전더리 드래프트였죠. 2003년도가 1라운드 3픽으로 지명이 된 후에 7년 동안 너게츠를 플레이오프로 이끌었었어요. 그런데 7번 중에 6번은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말아요. 결국엔 그래서 앤서니도 답답했는지 루키 계약 후 익스텐션을 거절하면서 2010년 9월에 트레이드를 요청하게 돼요. 결국에는 뭐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말이 되게 많았지만 결국에는 뉴욕에 트레이드 되었고 너게츠는 갈리나리, 윌슨 챈들러, 레이먼드 펠튼, 티모시 모즈고브,
코스타 쿠퍼스 2012년이랑 2013년도 2라운드 픽, 다리오 사리치가 된 2014년 1라운드 픽, 그리고 2023년 너게츠 우승으로 이끈 2016년 1라운드 픽 자말 머레이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되게 말이 많았던 게 그 다음 시즌이 바로 앤서니가 그 FA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닉스는 왜 그냥 1년 더 기다리고 한 반 시즌 좀 더 기다리고 공짜로 데려오면 되지 않았냐. 근데 닉스는 되게 그 네임 밸류가 급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에셋을 보내주면서 앤서니를 데려왔는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덴버는 앤서니를 보낸 후에도 플레이오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앤서니가 빠진 후에도 이렇게 너무 많은 좋은 그 선수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내놨고, 그리고 닉스는 반대로 앤서니라는 네임 밸류를 데려왔지만 너무 많이 준 탓에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있었던 트레이드가 12년 후 2023년 덴버에게 우승을 가져다준 빅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년 후. 네, 그렇죠. 12년 후에,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셀틱스의 빅3, 그러니까 케빈 가넷, 레이 알렌, 폴 피어스가 이제 07년도, 08년도에 우승을 한 후에 이제 동부 2차전에서 패배, NBA 파이널에서 패배, 동부 2차전에서 또 패배하고 그 다음 해에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하면서 빅3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12년도 비시즌에는 레이 알렌이 보스턴 라이벌이었던 그 당시 보스턴 라이벌이었던 마이애미로 FA 이적을 해 빅3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그때 이제 데니 에인지 그 별명은 이제 트레이더 데니죠. 트레이더 데니가 역사적으로 남을 트레이드를 해요. 37살 케빈 가넷, 36살 폴 피어스, 그리고 36살 제이슨 테리. 그러니까 다 노장들이죠. 노장들을 브루클린 네츠로 보내면서 5명의 선수들과 2014년, 2016년, 2018년 비보호 1라운드 픽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2017년 1라운드 픽 수업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그 트레이드가 일어났을 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와서 네츠가 너무 많이 보스턴한테 보내줬다. 저희 노장들 데리고 뭐 할 거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네츠는 슈퍼팀이다. 이거는 거의 우승을 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 때문에 하락하는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브루클린 네츠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됐는데 받은 픽 4개 중에서 2014년 픽은 제임스 영이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영이었지만 그거 빼고 나머지 픽들은 보스턴의 미래를 책임지게 돼요. 2016년도에는 네츠가 정말 부실한 성적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는 1라운드 3픽으로 제일런 브라운을 뽑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이제 파이널 MVP였죠. 파이널 MVP 제일런 브라운을 뽑으면서 이제 챔피언십 로스터를 이제 형성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17년도에는 보스턴 셀틱스가 1라운드 1픽을 가져가요. 근데 1라운드 1픽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1픽은 마켓 풀츠다. 그리고 2픽은 론조 볼. 그리고 3픽은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데니 에인지와 브래드 스티븐스는 애초에 테이텀을 원했던 걸로 이제 나중에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이제 마켓 풀츠를 데리고 그 당시 벤 시먼스와 조엘 엠비드와 같이 빅3를 형성을 하려고 그 1픽을 가져와 오려고 하는데 그때 1픽이랑 3픽이랑 트레이드하면서 필라델피아는 19년도 1라운드 픽을 얹어서 이렇게 트레이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셀틱스는 이 픽으로 제이슨 테이텀을 지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2018년도 그 비보 라운드 픽이 이게 2016년도하고 17년도가 하도 잘 되니까 그 18년도에 픽 가치가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높았을 때 셀틱스 팬들한테는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이제 토마스가 정말 그때 MVP 같은 시즌을 보여주면서 근데 플레이오프 때 골반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팀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몸까지 다쳐가면서 희생을 했는데 그때 트레이더 데니는 이게 NBA는 비즈니스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차 없이 아이제 토마스를 그 클리브랜드로 그 트레이드를 해버려요. 그때 이제 2018년도 픽을 얹어서 트레이드를 하고 데려온 선수가 카이리 어빙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카이리 어빙 데려오고 그 당시 FA 때 호포드랑 헤이워드랑 같이 하면서 이론적인 빅5가 형성이 됐었죠. 물론 이제 헤이워드 부상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랑 그 제일런 브라운이랑 테이텀이랑 안 맞는 조합,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때문에 르브론을 뚫지를 못했지만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셀틱스의 우승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있었던 트레이드가 11년 후 2024년에 보스턴에게 우승을 가져둔 빅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석환님이 얘기한 그 트레이드 결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11년 지나야지 우승을. 그리고 그 이 트레이드에서도 사실 덤핑 트레이드가 하나 껴 있어요. 제이슨 탐슨 그리고 칼 랜드리라는 선수를 킹스가 처분하면서 필라델피아랑 픽 스왑 딜을 했는데 요 딜 때문에 원래 필라델피아가 5번 픽인데 3번 픽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 트레이드 한다는 것은 다 남는 장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물론 이제 기억나는 그 긍정적인 트레이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물론 결과론이지만, 야 이건 진짜 바보 같은 트레이드였다, 그건 완전히 미치는 트레이드였다 하는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최 의원. 필라델피아 워리어스가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로 가면서 파이널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주축 선수가 바로 윌트 체인버린인데, 윌트 체인버린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76어스가 됐죠. 그 팀과 다시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는 곧바로 우승을 했고,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는 릭 베리가 돌아올 때까지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시즌이, 물론 두 팀이 파이널에 그때 붙었지만은 릭 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 ABA로서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좀 구단이 꼬이는 상황이 됐었고, 필라델피아는 우승을 하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네. 써니님 있어요? 아 제일 마음 아팠고 그때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트레이드는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고요. 제임스 하든을 선제적으로 먼저 오클라호마 시티가 팔았죠. 그 나중에 사치세 물거 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선제적으로 팔았고, 하든은 뭐 사실 그때도 서드 팀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그냥 식스맨으로는 뭐 지노빌리 다음에 어떤 후계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파이널까지 올랐는데, 그 뒤에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나중에 사치세 엄청 물은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 이루어져서 다행인 트레이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드와이트 하워드가 굉장히 핫할 때 제일 원했던 팀이 워리어스였어요. 그 커리가 아직 어렸을 때 뭘 해도 좀 안 되는 팀이었고, 센터가 너무너무 약해서 매년 센터 뽑는데 매년 실패하고 이런 팀이었기 때문에 너무 절박했거든요. 어떤 시즌에 이제 하워드 루머가 나왔을 때 마크 잭슨 감독이 그 금문교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유니폼 보여주면서 아 이쁘지 않냐고 경기 중에 이제 어필했던 것도 저는 방송 보다가 봐서 기억이 나는데, 그 트레이드가 만약에 됐거나 아니면 FA로 하워드가 휴스턴이 아니라 워리어스를 갔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좀 셀러리 캡이 많이 올라가서 퍼스트 에프런 걸렸던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워드가 거기 워리어스에 안착을 했다면 아마도 듀란트가 오는 미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 또 그 당시 하워드 위상이나 뭐 발언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또 하워드한테 포스트에 공 달라고 요구하지 이제 커리를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스크린 써주고 이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목격한 어떤 커리의 그 리그를 폭파시키는 퍼포먼스나 이런 걸 못 봤을 수도 있죠. 자, 석환님. 나름 최근에 있었던 트레이드인데, 지미 버틀러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스랑 있었을 때 조엘 엠비드랑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그때 더 중요했던 거는 지미 버틀러의 그 워크 에식이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그런 워크 에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셀러리 때문에 지미 버틀러를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근데 그 당시 만약에 토바이스 해리스를 보냈다면 지미 버틀러를 팀에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미 버틀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걸 당연히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이애미 히트랑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스랑 플레이오프에서 붙게 됐는데, 지미 버틀러가 필라델피아를 탈락시키게 만들어요. 지미 버틀러. 그리고 러커룸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다 알고 있죠. 토바이스 헤어스 오버 미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 대신 토바이스 헤어를 골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조엘 엠비드가 트위터로 뭐 지미 버틀러 좀 보고 싶다고, 지미 버틀러랑 같이 뛰고 싶다고 이런 애매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지 뭐 파이널 갔을 때도 그랬을 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버틀러랑 엠비드랑 같이 있었으면 그리고 토바이 헬스는 지금 그 역대급 이제 도둑놈이라고 불리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미 버틀러가 트레이드 안 되고 필라델피아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트레이드예요. 그런 거 보면 트레이드를 해서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도 있지만 팀으로 봐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선수를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평가하기 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근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당신 팬들은 우승을 바라겠지만은 이게 돈도 걸려 있어서 상당히 구단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성적을 안 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구단이죠. 게다가 빅마켓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꾸 카멜로 앤서니를 데려온다던가 이런 이상한 트레이드를 막 해요. 근데 반대로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경우에는 픽을 잘 모으는 게 사실 FA로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스몰 마켓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않죠. 예, 그래서 픽을 많이 모으고 아니면 유망주,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같은 거. 그러니까 경영 방침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은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거는 저는 그 단장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빅마켓이지만은 장사를 잘하는 팀 중에 하나고 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참 장사를 못하다가 요즘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다. 또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사를 잘하는 팀 중에 하나고. 예, 근데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기분 좋게 보내주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머금고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뭐 아까 셀러리캡 얘기도 했지만 예, 그리고 뭐 반대로 눈물을 머금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죠. 있죠. 예를 들어 케빈 가네 같은 경우가 다시 마지막에 미네소타에 와가지고 막 사실 그 은퇴하기 위해서 사실 구단 차원에서 그런 거는 배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렇죠. 아름다운 마무리.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선수로서의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선수로서의 성공은 본인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팀도 잘 만나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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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거 어려워. 근데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가 픽을 이렇게 받아온다고 하는데 이 픽이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픽이냐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맞아, 사실은. 맞아. 예. 그게 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팀이 못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 팀이 성적이 좋으면 픽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박성이 있는 거라고 음. 볼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운이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죠? 석화님 트레이드 어렵죠? 어렵겠죠? 어렵겠죠. 단장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선수의 미래를 선수의 커리어를 그냥 그래 어떻게 알아?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제가 그 판타지 하는데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단장형 아 그러세요? GM이거든요. 트레이드 많이 안 하고 어. 드래프트로 잘 뽑습니다. 애초에 잘 뽑아서 쭉 가는 걸로. 웬만하면 트레이드를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소닉님이 단장이라면 어느 부분에 제일 주안점을 둘 것 같아요? 구단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시즌 시작하면은 못지않은 빅딜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 그 시즌 중반이기 때문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올스타 그렇지. 브레이크 때문에 이제 단장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면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탈락 팀들도 있고 우리 올해 올라갈 팀들도 농사 있고. 졌으니까 얘 보내고 다음 시즌을 노리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니까 또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은 그렇죠. 좋은 선수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트레이드가 제일 활발할 때가 그때죠. 예. 팬들 입장에서 보면 성적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트레이드 얘기하는 거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좀 시즌 개막이 위해 큰 트레이드들이 좀 빵빵 터져서 NBA 팬들이 경기 결과 외에도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트레이드 되지 말고 가만히 있읍시다. 트레이드는 안 되는데 방출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우리 모두 안심하면 안 되겠네. 여기는 트레이드가 아니라 방출일 거예요. 방출. 자 오늘 하이텐드 바베큐 8번째 시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